항쟁의 기관차 7월호 전쟁과 혁명 중 정치와 문화. 3차 세계대전 신냉전책략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고조기로 나아가는 반제 세력. 제국주의 비호전 세력의 등장. 2024년 7월 암살 위기를 겪은 도널드 트럼프가 11월 6일 대통령에 당선됐다. 11월 26일 이스라엘 레바논 임시 휴전이 발효됐다. 2025년 1월 15일 이스라엘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했으나 3월 이스라엘의 일방적 파기로 침략이 재개됐다. 2025년 4월 22일 카슈미르 파할감 테러가 발생했고 5월 7일 인도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신두르 작전을 실시 파키스탄 9개 지역을 겨냥해 미사일 공습을 단행했다. 핵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경우 매우 위험천만하며 파키스탄 동맹국인 중국과 같은 브릭스 회원국인 인도 간의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첨예한 상황이 조성됐다. 5월 11일 인도, 파키스탄이 극적으로 휴전했다. 트럼프는 인도, 파키스탄이 미중재로 전면적 즉각적으로 휴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일어나는 사자작전을 감행해 이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주요 이란군 사령관 핵과학자들을 암살했다. 즉각 이란은 진정한 약속 3 작전으로 대응하며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와 주요 군기지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파괴적인 공격을 계속 주고받은 가운데 6월 15일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극초음속 미사일 전술 유도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 핵시설을 겨냥해 거듭 공격했으나 핵시설은 전혀 타격받지 않았다. 이란은 20년에서 30년 된 노후한 로켓과 첨단 유도 탄도미사일 하지카셈 등을 섞어 쏘며 이스라엘 방공망 아이언돔을 무력화했고 이스라엘 고위 장교 모사드를 겨냥한 공습으로 장교 지휘관을 사살했다. 6월 18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스라엘 영공의 완전 통제를 선언했다. 반면 이스라엘 F-35 전투기 5대는 테헤란에서 격추됐다. 이스라엘 영공이 이란에 의해 장악되자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을 공론화하기 시작했고 6월 23일 벙커버스터 GBU를 사용해 포르도 핵시설을 공격했다. 비록 이란이 타격받지 않았다고 해도 이란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는 합법적인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그 자체로 국제법을 전면적으로 위반한 불법무도한 폭력만 행위다. 이란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당일 카타르 아루데이드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과 이란의 대응은 모두 사전에 통지된 약속 대련으로 평가된다. 6월 24일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하며 24시간 후에는 전 세계가 12일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경축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영공을 사실상 장악한 이란이 휴전에 응한 것은 반제 진영이 현재 전략적 인내를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가 제국주의 비호전 세력으로서 전쟁을 피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2025년 5월 기준 미 국가부채는 총 36.21조 달러다. 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꼽을 수 있다. 특히 2021년 불안정한 상태 9.11 이후 군사화의 대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01년부터 21년까지 해외 군사 개입 침략 전쟁 등에 무려 21조 달러를 지출했다. 미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시리아전에 8조 달러 이상 지출됐는데 통상적으로 미 군사 지출은 공식 인정된 것의 약 2배 수준으로 분석한다. 즉 16조 달러 이상이 지출됐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군사화에 의해 미 국가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미국 민중의 혈세는 전쟁 비용과 부채이자로 탕진되며 미 국가독점 자본, 그 가운데 군수자본만 비대해지는 악순환이 있다. 트럼프가 제국주의자인 이상 민수자본을 대변하며 전쟁을 일시적으로 피할 수는 있지만 전쟁을 종식시킬 수는 없다. 미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500개 대기업 중 대부분이 군수기업체며 제국주의 호전 세력에게 있어 3차 세계대전은 신냉전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다. 다만 제국주의의 호전 세력과 비호전 세력 간의 모순심화는 반제 진영에게 있어 전술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유럽의 군국주의화가 단행되고 있다. 2025년 3월 유럽동맹은 동맹의 군사비 지출 대폭 확대를 위한 8천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공개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결정했다. 유럽동맹은 1952년 유럽 석탄 강철 공동체로 시작한 뒤 1957년 로마 조약,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기초해 1993년 유럽동맹을 창설, 2007년 리스본 조약에서 정치기구 체계가 도입되면서 정치경제적 통합체가 됐는데 이번에 유럽 재무장 계획을 공개함으로써 대러 침략적 군사조직으로의 변질을 노골화했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유럽 내 에너지가 폭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 민생 파탄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24년까지 나토 회원국의 무기 수입은 2배 이상 급증했다. 2025년 3월 5일 마크홍은 대국민 연설에서 핵억지력을 통해 유럽 대륙의 동맹국 보호를 위한 전략적 대화를 시작 등 해구산 발언을 했으며 같은 달 18일 프랑스 북동부 릭세유 생소베르 프랑스 항공우주군 기지를 방문해 이곳을 프랑스 핵억지 프로그램의 주축 역할을 할 최첨단 기지로 변모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년 6월 나토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국방비를 GDP 5%까지 인상하기로 한 것은 유럽의 군국주의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트럼프의 주도하에 나토 제국주의 진영이 국방비 인상을 결정했다는 것은 3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신호 중 하나다.
트럼프가 비호전 세력이지만 본질이 제국주의자인 이상 전술적 공조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전략적 통일전선은 물론이고 전술적 공동전선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는 이유가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군국주의는 파시즘이며 3차 세계대전에서 제국주의 진영이 파쇼 세력을 전쟁 대리인으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유럽의 군국주의화는 명실상부한 3차 세계대전 발발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3차 세계대전 전략상 반제 진영의 우월성은 제국주의 진영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국주의 진영의 3차 세계대전의 목표는 주지하다시피 신냉전 체제 형성이다. 전쟁 수행에 있어 친미 파쇼 세력을 조종한 대리전 본토에서 먼 곳에서의 국지전에 더해 비핵 혼합전의 방식을 쓴다. 반제 진영은 제국주의가 일으킨 3차 세계대전을 세계혁명의 계기로 전환시키려고 한다. 그렇기에 직접 본토 혹은 본토 인근에서 전술핵 혼합전을 전개하며 사활적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다. 무엇보다 역량에서 반제 진영은 압도적이다. 가장 철저한 사회주의국 조선 자국 특색 사회주의국 중국 사회주의 유산국 러시아가 핵미사일 최강국으로서 주력군을 이루고 여기에 극초홍 속미사일 강국 이란 등 저항이 축을 포함하면 4대 주도 역량이다. 더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민중들과 세계 진보 세력 평화의 세력이 세계 반제 공동전선을 형성해 반제 진영에 결합해 있다. 조선의 쿠르스크 참전은 반제 진영의 강력하고 확고한 전략전술적 협동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제국주의 진영은 호전 세력과 비호전 세력 간 모순이 격화되고 있으며 각국 내에서의 군사 정치 경제적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반제 진영이 3차 세계대전을 반제전쟁으로 전개하며 승리를 이룩하는 것은 정이며 필연이다. 세계자주화와 진정한 평화는 반드시 도래한다.